구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6,447달러, 이더리움 1,217달러. 여전히 불안한 시장 상황에 다들 움츠리고 계시죠? 누구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횡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그리고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1월 30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벌써 22년도 거의 끝이 보이네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 횡보는 큰 하락 전에 고요일까요? 아니면 큰 하락 후에 펀더멘털을 탄탄히 다지는 기간일까요? 많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FTX 사태 이후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블록파이가 어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FTX 사태는 서로 신뢰 속에 있던 시장을 급격하게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암호화폐 담보 대출 플랫폼이었습니다. FTX도 블록파이도 미국 기반의 사업체였고, 이 둘은 현재 파산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블록파이 파산 뉴스로 보여준 하락도 분명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만큼의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DCG,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의 상황을 지속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FTX 사태로 인한 하락은 이미 시장에 대다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속 그 후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켜봐야겠죠. 최근 뉴스는 트위터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FTX로 인한 후속 사건은 추가적으로 없길 기원하며 시장의 펀더멘털을 단단히 다지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부근이라고 예측해도 시장은 단기간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를 지속 힘들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공급의 문제를 만들었죠.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공급 이슈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 걱정했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의 공급 제한은 역시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마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듯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세워 도시를 폐쇄시켰죠. 시진핑 사면임 이후 다시 시작된 제로 코로나 정책, 하지만 모든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22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며 중국인들은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대중들이 현실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만큼 원활히 진행되느냐도 관건이겠죠. 올해와 같은 도시 봉쇄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GDP 발표와 내일 밤 PCE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침체가 진행되는 방향이 언제 꺾일 것이냐를 우리는 보고 있죠. 물가의 꺾임, 이번 PCE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지속 발표되는 수치를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수치들을 기반으로 12월 금리 인상 발표가 확정될 테니 말이죠. 슬금슬금 75bp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수치들을 기반으로 물가의 꺾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며 12월 50bp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보던 카피츄레이션과 바이 시그널이 있었죠. 몇 개월 전 카피츄 바이가 떴고 그걸 기반으로 바닥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FTX 사태로 인하여 시장은 추가 저점을 갱신하였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카피츄레이션의 신호가 떴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와 해쉬리본 지표입니다. 상승장의 끝, 비트코인이 고점을 달성한 이후엔 항상 1년에서 1년 8개월의 하락 및 저점 횡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의 하락장의 끝에선 해쉬리본의 카피츄레이션과 바이 신호가 떴죠. 카피츄레이션, 즉 채굴자들의 항복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비트코인 채굴 가격보다 낮아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끄게 되고, 채굴기를 끄게 되니 보이는 것처럼 해쉬레이트의 30일 평균선이 60일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카피츄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하락장의 끝부분과 채굴량이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인 반감기
전후로 많이 발생하고 코로나, 부처빔 등 예상치 못한 급락이 일어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이번 하락장이 시작되고 올해 6월 말 우리는 카피츄레이션이 뜨게 되며 채굴자들의 항복을 보았습니다. 이때 시장의 저점 부근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2개월 정도 후에 바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이 신호 이후에는 못해도 약 50%의 상승을 보여주거나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장기 저점을 알려주는 부근이었으니 의미 있는 자리였음은 분명했죠. 하지만 최근 FTX 사태로 인하여 급락이 나왔으며 이때부터 다시 해시레이트 평균선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카피츄레이션이 떴습니다. 18년 하락장에서는 카피츄레이션과 바이 신호가 한번 출현한 후에 약 4배 정도 상승하는 작은 불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년, 15년 하락장에서는 카피츄레이션과 바이 신호가 여러 번 출현했죠. 이렇게 여러 번의 채굴자들의 항복을 보여준 구간은 길게 보면 어땠을까요? 우여곡절과 변동이 심했을 시기이기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저점 부근의 자리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복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가 저점 부근의 가격대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현재도 비슷한 가격에서 위아래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카피츄레이션이 다시 출현한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불안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역시도 우리에게는 큰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